곰팡이가 수명을 조금씩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당장 없애지 않으면 천식에 걸릴 수도 있고 기관지에 큰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도요. 여러분, 화장실 타일 사이에 까맣게 낀 곰팡이나 핑크색으로 이쁘게 생긴 핑크 곰팡이 그냥 닦고 넘어가신 적 있으시죠? 또 옷장에서 나는 그 퀴퀴한 냄새를 그냥 오래돼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신 적 없으신가요? 곰팡이는 단순히 지저분한 얼룩이 아닌데요. 천식, 폐렴, 피부 질환, 심지어는 기억력 저하까지 일으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주 천천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청소만 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팡이는 단순한 미간 문제만은 아닌데요. 가족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아주 집요한 침입자인 거죠.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화장실 타일에 낀 곰팡이 때문에 몇 달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던 분이 있었는데요. 병원 치료로는 큰 효과가 없었는데 곰팡이를 없애고 그제야 증상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영상을 촬영해야겠다고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또 옷장 속 곰팡이 냄새 때문에 아이의 아토피가 심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룩 같던 곰팡이가 사실은 아이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곰팡이가 왜 이렇게 무섭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떻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문가에게 직접 배운 곰팡이 재발을 완전히 막는 꿀팁까지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이미 곰팡이가 깊게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왜 이렇게 쉽게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며 공부해 봤는데요. 답은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습기와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거죠. 곰팡이는 물기를 먹고 자랍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번식하는데요. 그래서 집안 곳곳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공간에서 슬금슬금 자라나고 있는 거죠. 화장실부터 봐볼까요? 샤워를 마치고 문을 닫아둔 채로 두면 그 안은 작은 사우나가 됩니다. 따뜻한 습기, 젖은 타일, 물기 남은 실리콘 틈, 곰팡이 입장에선 여기보다 좋은 호텔이 없는 거죠. 며칠만 지나도 실리콘 사이에 까만 줄이 올라오는 거 직접 보신 적 있으시죠? 부엌은 또 어떨까요? 싱크대 아래, 배수관 주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살짝 열어보면 곰팡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부님들은 어쩐지 싱크대 밑에서 냄새가 난다 싶으셨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단순한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도 있었는데요. 어떤 집은 장롱을 벽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옷을 꺼내 입으려는데 장롱 뒷판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던 거죠. 옷까지 곰팡이가 스며들어 전부 세탁해야 했고 세탁비만 수십만 원이 들었을 텐데요. 옷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원인은 가구 배치였던 거죠. 또 어떤 집은 냉장고 고무 패킹에 곰팡이가 피기도 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다고 해요. 냉장고가 오래돼서 그런가 하고 넘겼는데 음식까지 냄새가 배어 있었죠. 결국 냉장고를 교체할 뻔했는데 원인은 단순한 곰팡이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안은 어떠신가요? 옷장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 적은 없으셨나요? 싱크대 밑을 열었을 때 이상한 얼룩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습해서 그랬겠지 하고 넘겼던 흔적이 사실 곰팡이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얼룩이 아닌데요.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이고 우리의 부주의가 키운 불편한 불청객인 거죠. 습기를 방치하고 환기를 게을리하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작은 부주의가 건강을 위협하는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의 진짜 무서움은 겉에 보이는 얼룩이 아닌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포자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이 포자는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더 위험한데요.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 쉴 때 코로 공기와 함께 들어옵니다. 작은 먼지 같지만 폐 속에 들어가면 기침과 가래를 만들고 숨을 가쁘게 만들죠.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 그리고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내뿜는 독성 물질인 바로 미코톡신입니다. 이건 단순한 알레르기 수준이 아니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이 성분은
피부를 가렵게도 하고 아토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심하면 신경계까지 공격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잦아지고 늘 몸을 피곤하게 만들죠.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느낀 게 사실 곰팡이 때문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시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이 몇 년 동안 원인 모를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요. 병원에서 약도 바꿔보고 검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 벽지를 뜯어보니 안쪽이 시커멓게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던 거죠. 청소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곰팡이를 제거했는데 기침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약이 아니라 집안 공기였던 거죠. 또 다른 예시로 쉽게 알려드려 볼게요. 한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매일 긁어서 상처도 생기고 밤마다 울음으로 온 가족이 스트레스였죠. 부모는 연고를 바꿔가며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아이 방 벽지를 뜯어보니 안쪽이 곰팡이로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곰팡이를 없애고 환기와 제습을 꾸준히 해줬더니 아이 피부가 서서히 좋아졌고 모두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거죠. 병원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원인이 바로 곰팡이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이유 없는 기침이나 가려움으로 고생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곰팡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청소할 거리, 얼룩이 아닌 거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숨은 적이고 독성 폭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곰팡이 청소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바로 락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액체화된 락스가 기본으로 있지만 요즘은 뿌리는 거품형 락스도 많이 판매가 되며 청소를 더욱 쉽게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락스도 뿌리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겉만 하얗게 만들 뿐 곰팡이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은 깨끗해 보이지만 한두 주만 지나면 다시 올라오는 것을 직접 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냄새도 강하고 우리의 기관지를 자극해서 실제로 몸에도 좋진 않죠. 환기가 잘 안 되는 화장실에서 락스를 쓰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실제로 장마철마다 창틀 곰팡이를 락스로 닦던 주부가 있었는데요. 닦고 나면 아주 깨끗해지죠. 하지만 얼마 못 가 머리가 지끈거리고 다시 창틀에 까만 줄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결국 락스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몸소 깨달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또 어떤 집은 냉장고 고무 패킹에 곰팡이가 가득했어요. 락스로 닦았더니 표면은 하얘졌지만 곰팡이 냄새가 음식에까지 스며드는 거죠. 결국 냉장고를 바꿀 뻔했는데 원인은 단순한 곰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우리 집 부엌에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해답은 바로 식초와 베이킹 소다인데요. 너무 흔한 재료라 이게 뭔가 싶으시죠? 식초 속에 들어있는 초산은 곰팡이 세포벽을 녹여 없애주고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 반응으로 거품을 만들어 뿌리까지 파고드는 조합으로 락스처럼 겉만 속이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는 건데요. 게다가 먹어도 되는 재료라 독성 걱정도 없다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이죠.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식초 1컵, 베이킹 소다 2큰술, 밥그릇 크기의 그릇 하나, 숟가락, 수세미나 칫솔, 그리고 니트릴 장갑과 마스크, 집에 다 있는 것들이죠.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첫째, 넉넉한 그릇에 식초 1컵을 붓습니다. 둘째, 베이킹 소다를 조금씩 넣어 저어줍니다. 한 번에 넣으면 거품이 넘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거품이 올라오면 곰팡이가 핀 곳에 골고루 바르거나 뿌립니다. 넷째, 5분 정도 기다립니다. 다섯째, 수세미나 칫솔로 살살 문질러 닦고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하면 끝인데요. 좁은 틈은 칫솔을 쓰고 벽지는 여러 번 나눠 바르면 안전합니다. 이 방법으로 냉장고 고무 패킹을 청소한 집이 있습니다. 냄새와 곰팡이가 동시에 사라져 음식 맛까지 달라졌다고도 했었죠. 또 화장실 실리콘 틈새 곰팡이 때문에 교체를 고민하던 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꾸준히 발라주니 곰팡이가 줄고 결국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곰팡이를 어떻게 관리해 오셨나요? 혹시 아직도 락스만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정말 이것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곰팡이 청소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여전히 모르는 분들은 락스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락스는 뿌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겉만 하얗게 만들 뿐 곰팡이는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잠깐은 깨끗해 보이지만 한두 주만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한 얼룩이 아닌데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서서히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숨은 적인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제거는 안전하게 식초와 베이킹소다로 뿌리까지 없애는 거예요. 락스처럼 겉만 속이지 않는 방법으로 직접 해보세요. 둘째, 환기 습관. 하루 3번 10분만 창을 열어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샤워 후, 요리 후에는 반드시 공기를 바꿔야 하니까 꼭 환기를 실천하세요. 셋째, 습도 관리. 제습기, 숯, 신문지, 무엇을 쓰든 습도만 낮추면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 곰팡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넷째, 생활도구 관리. 수세미, 행주, 빨래. 물기가 남은 채로 두면 곰팡이가 가장 먼저 자라니까 완전히 말릴 수 있도록 바람이 통하는 곳에 널어놓거나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가구 배치. 벽과 가구 사이 단 5cm. 이 작은 틈이 집안을 지켜주는데요. 가능하다면 그 틈을 향해서 선풍기나 제습기를 틀어 바람이 들어가게 하면 습기가 없어져서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니까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곰팡이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생활 습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집이 달라지고 가족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곰팡이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나만의 예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